노을 있잖아요. 노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히셨대요. 이제 편지에 그걸 쓰셨어요.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정말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저희 시를 읽고 저희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했다는 거니까 그게 지금도 굉장히 감동이 와요. 글쓰기를 통해 60여 명의 악동들은 60여 명의 시인으로 변신한다. 그것은 때론 진지한, 때론 신나고 유쾌한 작업이기도 했다. 조회 시간이 기억나나요? 교장 선생님 말은 유난히 길고 또 햇볕은 왜 그렇게 따가웠을까요? 그날 재용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회 시간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눈이 부셨다. 목욕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시험을 치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똑바로 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착하다고 시험을 잘 치게 해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눈이 부시거나 말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똑바로 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딴판이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았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조회 시간 때 어떤 하얀색의 새가 날고 있었다. 나는 그 새가 부럽고 나도 하늘을 날고 싶었다. 조회 시간에도 아이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던 81년. 우주여행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착한 은옥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도 꼭 데리고 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나는 술 안 잡수시고 담배 안 피우시면요 라고 대답했다. 좁쌀로 만든 밥을 눈꽃밥이라고 했다가 외할아버지한테 혼쭐 나기도 했던 원식이는 후대의 길이 남을 걸작 동시를 써냅니다. 제목은 딱지 따먹기. 딱지 따먹기를 할 때,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아이들의 인생이라고 왜 애환이 없겠습니까? 명희는요? 엄마 옷 사줘. 엄마는 너 팔아서 사줄까? 또 한 명의 명희는 3학년 때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고백합니다. 3학년 때 내보고 호차리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나는 갖다 드렸다. 내가 공부 시간에 떠들어서 내가 가져온 호차리에 맞았다. 나는 무언지 억울한 것 같았다. 이 꼬마 시인들의 작품은 노래로 혹은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설로 남게 될 것만 같았던 이 학급 문집이 새 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7년) 전 꼬마 시인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 한때 청량리 한 나이트를 주름잡았다는 나용채 씨.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남자도 임길택 선생님 반의 꼬마 시인 중 한 사람이다. 용채 씨는 선생님과 함께했던 4교시 수업 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점심 먹기 15분 남겨놓고 수업을 마쳐요. 그래갖고 매일 그 제목을 줘요. 뭐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주고 이제 매일 거기에 대해서 적게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내면은 옛날에 글짓기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처럼. 그럼 이제 그다 적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잘 쓴 거는 동그라미 3개, 못 쓴 건 동그라미 1개.
그의 노트에는 곧잘 큼지막한 동그라미가 그려졌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 글을 써서 칭찬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꼬마 용채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글짓기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 아니지 이제 그냥 글 썼는데 지금 나에게 그거 지난 뒤에 읽어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렇게 글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 책을 가지고 있고 가끔 읽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읽어보면은 야, 그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야무진 포부를 갖기도 했다. 야, 나도 이런 자질이 있구나. 그때 생각을 다시 살려갖고 시인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많이 저거 했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막 그 시나리오 같은 거 그런 것도 혼자 막 이렇게 쓰고. 시인이 되겠다던 소년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축산고등학교 시절 단돈 5만 원을 들고 상경해버렸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최고의 순간, 나락의 순간 모두를 경험하는 극적인 청춘을 보낸다. 그러나 결국 바깥 세상을 돌아다닌 끝에 용채가 돌아온 곳은 강원도 정선의 아버지 품이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속 썩이는 자식 중에 자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제일 속 썩이는 자식이 결국은 부모님 인종 지켜본다는 게 제가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그해 처음으로 내가 객지 나가겠다가 어떻게 들어와갖고 아버지하고 딱 1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해는 아버지가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내한테는 참 진짜 제일 기뻤어요, 그때는.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한다는 용채 씨. 그러나 때론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금도 이제 가끔 어떤 애는 이제 혼자 그때 생각을 해요. 그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그 생각하고 글을 이렇게 써보려면 안 돼. 어떤 애는 이제 매일 한번 써보려고 제목을 내가 스스로 정해갖고 이렇게 써보려면은 자꾸 그게 멋이 들어가려 그래갖고 글에 자꾸 멋이 들어가려고 안 되더라고. 지금은 강원도 고랭지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용채 씨.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7명이나 되는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부모님의 관심이나 칭찬을 받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조그맣고 귀여운 소년이었다. 용채 씨에게 살아나온 그들의 문집을 불쑥 내밀어 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 시간이 정지된 듯 새겨진 추억 한 장면.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는 무려 6명의 형제가 있다. 우리 어머니는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도 밥을 안 먹는다. 나는 또 밥을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몇 숟갈 먹다가 안 먹는다. 많이 먹으려면 너나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때 나는 어머니 밥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고 한다. 그때 형들은 맛있다고 먹는다. 나는 그거 보면 형들이 얄미워 보인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우리의 자장면집 사장님. 집안일을 거두느라 학교를 빼먹기 일쑤였던 시골 출신 소년 김명환은 사교시에 어떤 시위를 썼을까? 없어요. 제가 왜 없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몰라도 제가 이제 이 한글 받침을요 그 당시는 이제 잘 못했어요. 쓰기는 이제 선생님이 저도 이제 좀 이제 써서 내걸려면 그러면 항상 고쳐줘요 선생님이. 명한이는 쓰기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서 시골놈이다 보니까 시골의 어떤 흐름도 쓰는데 받침이 엄청 틀리죠. 니은자 해야 되는데 이 니은자도 제대로 받침 못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나 배움이 짧으니까. 명환 씨는 자신의 시인은 학급 문집 속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문집 원본이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의 글도 빠뜨렸을 리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학급 문집 원본을 모두 뒤져보기로 했다.
이런 구성이 있더라고요.